안녕하세요. 저는 나라를 빛낸 위인들의 이야기가 가득한 키즈 위인클럽의 주인장 MC 지웅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네? 오, 위인들의 이야기가 너무 궁금하시다고요? 그렇다면 아주 잘 오셨습니다. 이곳엔 위대한 인물들의 이야기가 아주 가득하니까요. 어떤 위인이든 말씀만 하세요. 제가 딱 알맞은 이야기를 찾아서 생생하게 들려드릴게요. 오, 마침 의뢰인으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오호. 이분이 궁금하시군요.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주인공의 아주 근사한 이야기가 바로 시작됩니다. 조선시대의 황금기를 이끈 왕, 오늘의 주인공 세종대왕을 소개합니다. 세종대왕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바로 한글을 만든 것이죠. 전 근대 왕조 시대를 통틀어서 가장 훌륭한 지도자로 꼽히는 세종대왕. 과연 세종대왕의 어린 시절은 어떻길래 이렇게 지혜로울 수 있었을까요? 세종대왕은 조선왕조 제3대 임금인 태종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세종이 어렸을 때 정치적으로는 권력을 위한 잔인한 투쟁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이로 인해 부왕인 태종과 세종의 어머니 사이에 갈등이 심해 불행한 상황에서 자랐다고 해요. 그래서 어린 세종은 폭넓은 독서와 악기 연주를 통해 위안을 얻곤 했죠. 특히 역사, 법학, 천문, 음악, 의학 등 책을 엄청나게 읽고 전문가 이상의 지식을 쌓았다고 해요. 지혜로운 이유가 여기 있었네요. 세종은 위의 두 형을 제치고 조선의 4대 왕이 되었어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아버지인 태종이 생존에 직접 왕위에 오르도록 정했기 때문이에요. 태종은 다른 형제보다 학문을 좋아하고 총명했던 세종의 모습을 보고 왕세자로 삼는 것이 맞다고 여겼죠. 특히 세종은 조선시대의 놀라운 문화적 업적과 과학 발전에 큰 힘을 기울였다고 해요. 세종대왕의 마음은 오직 백성이 편하게 사는 세상을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하, 벌써 열흘째 잠을 못 주무시고 계십니다. 이러다가 몸이 상하실까 걱정됩니다. 가뭄이 끊기질 않아 백성이 굶고 있는데 내가 어찌 잠이 들겠느냐. 농업을 살리고 진정 백성을 구할 방법은 없는 것인가? 송구하오나 비가 오지 않는 한 가뭄이 계속될 것입니다. 나라는 백성을 근본으로 삼고 백성을 먹는 것을 하늘로 삼는다. 우리는 백성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연구하고 그 방법을 찾는 데 앞장서야 한다. 어서 집현전의 학사들을 불러오거라. 네, 알겠습니다, 전하. 미쳤구나. 한동안 불이 꺼지지 않겠어. 집현전의 학자들은 잘 들으시오. 지금 이 시간부로 우리 땅에 맞는 농업 기술을 마련하여 백성에게 보급하도록 하시오. 네, 전하. 가뭄이 지속돼 비를 내리게 할 방법이 없다면 비가 언제, 얼만큼 오는지 알아보면 되지 않겠소? 비가 언제 오는지 알면 예상해서 대비책을 세울 수 있을 것이오. 네, 전하. 조선의 발전을 위해 지금부터 신분을 따지지 않고 인재를 모을 것이오. 이를 위해 모두
힘쓰길 바라오. 예, 전하. 와, 시대를 앞서가는 세종대왕의 통찰력 정말 놀랍죠. 세종대왕은 이전과 다른 새로운 정치를 펼치기로 유명했어요. 신분을 가리지 않고 유능한 인재를 많이 등용하는가 하면 중국의 농업 기술을 따랐던 이전과 달리 우리 땅에 맞는 농업 기술을 조사하고 백성에게 보급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 밖에도 가뭄과 흉작을 벗어나기 위해선 날씨와 천문을 관측할 수 있는 다양한 기구를 개발하게 됐죠. 덕분에 조선시대의 가장 빛나는 업적이 많이 남아있죠. 세종시대의 과학기술이 당시 세계 최고라는 기록은 일본의 과학사 기술사 사전에도 나와 있어요. 이렇게 조선시대의 기술은 세계 과학사에서 볼 때도 매우 획기적인 업적인데요. 그럼 우리 그 자랑스러운 업적 몇 가지를 더 살펴볼까요? 우리 풍토에 맞는 우수한 농업 기술을 조사하고 기록한 농사직설. 기후를 예측하기 위해 천문 관측에 사용된 혼천익. 그리고 조선의 시간을 알 수 있는 해시계의 앙부일구. 일정 시간마다 종, 북, 징을 쳐서 자동으로 시간을 알려주었던 자경눈. 마지막으로 비가 내릴 때 강우량을 확인할 수 있는 치구기. 이처럼 세종대왕은 백성들의 농사에 도움이 될 만한 업적을 많이 남겼어요. 하지만 농사에 관한 책을 펴내도 글을 읽지 못하는 백성들을 보고 세종대왕은 안타까웠어요. 백성들을 위해 책을 만들어도 이것을 읽을 줄 아는 것은 일부 양반들 뿐이니 알고 싶은 바가 있어도 그를 몰라 알 수 없고 말하고 싶은 바가 있어도 그 뜻을 펴지 못하는 불쌍한 백성들. 내가 그들을 위해 글자를 만들어야겠다. 28글자로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훈민정음. 그래, 훈민정음이야. 일부 학사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1443년 훈민정음이 완성되기까지 세종대왕은 오랜 연구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당시는 중국에서 만든 한자를 쓰는 게 당연했기 때문에 신하들의 반대가 심했어요. 그래서 세종대왕은 세 글자를 만든 뒤에도 사실을 바로 알리지 않았고 세 글자를 널리 알리기 위해 해설서를 만들기도 했죠. 1446년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어요. 이렇게 만든 훈민정음을 통해 양반이 독점하던 지식과 정보를 백성이 배우고 나눌 수 있게 됐어요. 지금까지 한글을 제외하고 지구상의 어떤 문자도 소외층이나 하층민을 배려해 만든 경우는 없었다고 해요. 세종대왕은 지칠 줄 모르는 열정으로 여러 가지 병에 시달렸어요. 그렇지만 백성을 향한 마음으로 훌륭한 업적을 남기고 나랏일에 힘을 쏟았어요. 조선시대를 통틀어 국정에 이만큼 전념한 왕은 없을 만큼 오늘날까지 성군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자, 이렇게 오늘은 조선시대의 황금기를 만든 세종대왕을 만나봤습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만큼 열정적으로 통치했던 세종대왕. 멋져 보이죠? 네?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는 거냐고요? 헤헤, 그럴 리가요. 아쉬워하는 여러분들을 위해 저의 조수 지왕이가 준비한 이야기 쏙 팩트 체크 시간이에요. 지금 바로 만나볼까요? 네, 저는 퀴즈 윙클럽의 조수 지왕입니다. 앞에 세종대왕님의 이야기는 잘 들으셨나요?
저는 세종대왕님의 훈민정음 창제 이야기가 제일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훈민정음에 관한 퀴즈를 준비했는데요. 간단한 퀴즈와 함께 훈민정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봐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자, 오늘의 퀴즈. 한글은 세종대왕님이 혼자서 만들었다. O, X. 두구두구두구두구. 정답은 O입니다. 예전에는 한글이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사들이 함께 만들었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요즘 학계에서는 한글은 세종이 혼자 만든 것이고 그것을 해설한 책은 관료들과 함께 집필했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어요. 그에 대한 여러 근거 중 하나로 훈민정음 해례본 정인지에 우리 전하께서 정음 28자를 창제하여 라는 구절이 나와요. 세종대왕은 이때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에 진물이 나도록 연구했다고 해요. 눈에 진물이 날 정도라니. 세종대왕의 마음이 무척 감동적이죠? 오늘날까지도 한글의 가치와 우수성은 변하지 않고 인정받고 있는데요.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고 지구상에 쓰이고 있는 문자 중 누가 만들었는지 어떤 원리와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는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문자로 인정받았죠. 자랑스러운 한글 세종대왕님이 만든 사실을 잊지 마세요. 자, 그럼 퀴즈 하나로는 아쉬우니까 보너스 퀴즈 하나 더. 세종대왕은 책을 1100번이나 읽었다? O, X. 두구두구두구두구. 정답은 O입니다. 세종대왕은 어린 시절부터 책을 많이 읽은 것으로 유명한데요. 특히 책을 반복해서 읽은 걸로도 유명합니다. 열렬시 기술에 따르면 세종은 좌전, 초사 같은 책들을 200번씩 읽었다고 해요. 몸이 아파도 책 읽는 것을 놓지 않자 보다 못한 아버지 태종은 세종의 책을 다 거두어 갔어요. 그런데 구소수관 한 권이 병풍 사이에 남아있는 것을 발견한 세종은 그 책을 무려 1100번이나 읽었다고 해요. 우와, 1100번이라니 정말 대단하죠? 세종대왕은 그야말로 책벌레였다고 해요. 이처럼 책을 좋아해서 조선의 과학기술을 높이고 훈민정음까지 만들 수 있었겠죠. 어쩌면 세종대왕이 지금까지 가장 훌륭한 지도자로 꼽힐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책을 가까이 하는 습관 때문이 아닐까요? 자, 그럼 오늘 퀴즈 윈클럽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과연 어떤 윈을 만나게 될지 기대해주세요. 그럼